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아픔은 모두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을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기며 때로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희망마저 앗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 친구와 함께 울며 위로를 건넬 때, 동료와 서로를 격려하며 성취를 기뻐할 때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상처는 언제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던 사람이 무심하게 외면했을 때, 내 마음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교하던 사람 곁에 있었을 때입니다. 행복과 상처 모두 관계 속에서 태어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무시할 수 없는 특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시간이 지나며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반복되는 습관이 결국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끝으로 내몰게 됩니다. 관계가 망가질 때 우리는 자주 상대를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나도 그런 특징을 가진 건 아닐까? 왜냐하면 관계는 언제나 양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그런 그림자가 없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무너질 때 종종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굴었구나. 그 사람은 늘 나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끝내 신뢰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계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건넌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알고 그 신호를 알아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특징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망치는 특징을 버릴 때 건강한 관계는 다시 피어나고 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한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고 상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며 결국 자기 자신까지 고립시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누군가 곁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관계는 반드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특징이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누구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런 특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관계를 망치는 습관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잃는 것이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음을 잃고 희망을 잃고 때로는 삶을 살아갈 힘마저 잃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특징을 알아보는 일은 곧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거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관계를 살리는 사람인가? 망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추어 서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스스로의 극복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극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습관을 극복하고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기중심적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듯 말하고 행동하며 관계마저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 모습은 드러납니다. 대화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상대방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해도 그들은 관심을 갖기보다 나는 더 힘들었다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런 태도는 서서히 상대방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자기중심적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상대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점점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언제나 자기 말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참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칩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 감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는 단순히 상대를 지치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낮추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상대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 태도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독점하고 상대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태도를 경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찰입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자기 이야기를 할 때조차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오래갑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자기만 보지만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끝내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내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관계를 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입니다. 비교와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독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관계의 온기를 앗아갑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늘 기준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저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은 겉으로는 충고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비교는 그것을 무시하고 상대를 타인의 잣대 위에 억지로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의 성취를 축하하지 못합니다. 대신 불편해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구나라는 실망감을 줍니다. 결국 관계는 신뢰를 잃고 차갑게 식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비교와 질투로 돌아온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 함께 나눌 때 2배가 되고 슬픔이 나눌 때 절반이 되는 것이 관계의 힘인데 비교와 질투는 그 힘을 정반대로 바꿔버립니다. 비교와 질투는 또한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상대가 언제나 평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끊임없는 비교는 마치 독한 연기처럼 그 공간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와 질투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손상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지키려면 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성취를 기꺼이 인정하고 축하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비밀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지만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질투로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응원으로 상대를 일으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관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상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가? 나는 비교가 아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진솔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관계를 지키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작은 오해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큰 어려움 앞에서도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사라진 관계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산산이 부서지고 끝내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 즉 신뢰를 깨뜨리는 언행입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쉽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곧 연락할게. 이번엔 꼭 지킬게.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을 때 상대방은 점점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언행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 상대는 큰 진실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도 진짜일까? 이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의 적이며 신뢰가 없는 관계는 껍데기뿐인 관계로 전락합니다. 뒷담화도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대화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한다면 그 사실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순간 상대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언행의 또 다른 모습은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따뜻하다가 내일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달라지는 태도는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일까? 이 질문이 계속되는 관계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뒤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과 일관성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순간의 편함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상대의 마음을 지켜야 할 자리에 뒷담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신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신뢰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관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뢰를 지키는 순간 그 관계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이해와 공감 위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공감이 사라지고 무심함이 자리 잡을 때 관계는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공감 없는 무심함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감 없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정도 가지고 왜 힘들어해라며 가볍게 넘기고 기쁜 일을 이야기할 때도 그게 뭐 대단하다고라며 반응을 축소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구나. 그 깨달음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무심함은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지 못하고 작은 배려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는 깊은 실망을 남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작은 신호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태도는 그 작은 위로조차 빼앗아 갑니다. 공감 없는 무심함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고통을 나누고 싶은데 상대가 무심하면 결국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무심하면 그 기쁨은 빛을 잃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의미를 잃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 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공감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무심함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공감은 거창한 해결책보다 함께 있음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무심합니다. 상대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공감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키웁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영원히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상대의 마음을 느끼려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무심함 속에 상대를 혼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감 없는 무심함에서 벗어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코 우연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택과 태도가 쌓여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태도,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 신뢰를 깨뜨리는 언행, 그리고 공감 없는 무심함.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며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무관심이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사람은 큰 배신보다도 작은 무관심 속에서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일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픔에 귀 기울일 때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려 노력하는 순간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를 살리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성실함과 진심에서 나옵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보여준 만큼 돌아오고 내가 심은 만큼 자랍니다. 만약 내가 무심함을 심으면 외로움이 돌아오고 내가 신뢰를 심으면 믿음이 돌아옵니다. 내가 비교를 심으면 불안이 자라고 내가 존중을 심으면 평화가 피어납니다. 결국 관계는 내가 선택한 태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깨지기 쉽지만 동시에 누구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심과 공감, 존중과 신뢰, 이 네 가지를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의 특징을 멀리하고 관계를 지키는 사람의 태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길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기는 인생명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